회전문 쪽으로 다가가자 이름표에는 최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수가 코웃음을 쳤다. 안 됩니다. 어이가 없어서. 두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박순덕 여사님. 이 백화점 창업주 이정수 회장님의 부인이세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럴 리가. 어머님을 막았습니다. 뭐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낡은 옷을 입고 오셨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비 맞으며 밖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민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그 직원이 누굽니까? 최민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박순덕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78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다. 도마 위에 김이 펼쳐지고 밥이 얇게 펴 발라졌다. 참기름 향이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할머니 또 가시려고요? 함께 사는 손녀 지은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25살 대학원생인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응, 오늘이 그 날이잖아. 순덕은 단무지를 가지런히 올리며 대답했다. 온다던데요. 그냥 택배로 보내시면 안 돼요? 택배로 보내면 마음이 안전해지잖아. 순덕은 김밥을 돌돌 말며 작게 웃었다. 계란지단, 시금치, 당근, 우엉.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린 재료들이 김 속에 감겼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물었다. 순덕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순덕아, 우리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잊지 말자. 돈 많이 벌고 큰 건물 지어도 김밥 한 줄 정성스럽게 많은 그 마음만은 잃지 말자고. 순덕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지은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오전 8시 30분 순덕은 집을 나섰다. 낡은 검정 우비를 입고 색 바랜 천 가방을 들었다. 가방 속에는 세 겹으로 싼 비닐봉지가 있었고 그 안에 김밥 12줄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다. 지하철 3호선 평일 아침의 출근길은 복잡했다. 사람들은 순덕을 피해 갔다. 젖은 우비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다. 순덕은 구석에 서서 가방을 꼭 안고 있었다. 혹시라도 김밥이 상할까 봐. 할머니 자리에 앉으세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자리를 양보했다. 순덕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앉았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할머니 가방에 뭐 들었어요? 소중한 것 같으시네. 청년이 웃으며 물었다. 김밥이야. 아는 사람들 줄 거야. 우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새벽부터 말았어. 대단하시다. 요즘 손수 김밥 만드는 분들 잘 없으시던데. 청년의 말에 순덕은 잠시 과거를 회상했다. 50년 전 남편과 함께 천막 하나 치고 김밥을 팔던 그 시절. 하루 종일 서서 김밥을 말아도 힘든 줄 몰랐던 그때. 할머니, 아, 미안. 딴 생각했네. 저기가 할머니 목적지세요? 강남역이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강남역에서 도보로 10분. 순덕은 그랜드 루나 백화점 앞에 섰다. 28층짜리 유리 건물. 입구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비에 젖어 더욱 반짝였다. 명품 브랜드의 로고들이 유리창마다 빛났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순덕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건물은 그녀의 아들 이민호가 만든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시작해서 아들이 키운 것이었다. 우리 같은 서민도 편하게 올 수 있는 백화점을 만들겠습니다. 민호가 처음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을 때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백화점은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입구에 서 있는 도어맨의 제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이곳은 부자들의 공간이 되었다. 순덕은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다. 우비는 여기저기 해져 있었고 운동화는 물에 젖어 쩍쩍거렸다. 그녀가 회전문 쪽으로 다가가자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이 재빨리 다가왔다. 어디 가십니까? 목소리부터 차갑고 경계심에 가득 차 있었다. 이름표에는 최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순덕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눈만은 맑았다. 안녕하세요.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수는 순덕을 위에서 아래로 후더봤다. 젖은 우비, 낡은 운동화, 색 바랜 천 가방.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아는 분께 드릴 게 있어서요. 순덕은 조용히 대답했다. 가방을 살짝 들어 보이며 덧붙였다. 김밥을 좀 만들어 왔어요. 김밥이요? 민수가 코웃음을 쳤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노점이나 물건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팔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리려고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규정이 있어서요. 오늘 하루만 들여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순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여기는 고급 백화점입니다. 손님들의 쾌적한 쇼핑 환경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쇼핑 환경이요? 순덕이 되물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손짓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때 백화점 입구에서 여러 명의 여성들이 나왔다.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40대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순덕과 민수의 대화를 듣고 걸음을 멈췄다. 저게 뭐야? 한 여성이 순덕을 보며 속삭였다. 거지 아니야? 여기까지 왔네.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저 우비 좀 봐. 보아는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들 좀 못 들어오게 하지.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순덕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순덕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우산을 펴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민수는 더욱 단호한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보았다. 보셨죠?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빨리 가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요? 제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손이 천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가방 속에서 김밥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들. 알겠습니다. 순덕은 작게 대답하고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구부정했다. 젖은 우비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운동화는 물을 뚝뚝 흘리며 자국을 남겼다. 민수는 그녀가 완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동료 보안 요원에게 다가갔다. 휴, 진짜 요즘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데 저런 차림으로 오려고 하는 거야. 김밥을 만들어 왔대. 어이가 없어서. 두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순덕은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이미 온몸이 젖은 상태였으니까. 순덕은 백화점에서 약 1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왔다. 다리가 아팠다. 관절염이 있는 무릎은 비가 오면 더 쑤셨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정류장 지붕 아래로 들어가 젖은 우비를 벗었다. 안에 입은 카디건도 축축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천 가방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가방을 열었다. 비닐봉지 3겹. 그 안에 김밥이 12줄 담겨 있었다. 김밥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다행히 비에 젖지 않았다.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순덕은 김밥 한 줄을 꺼냈다. 비닐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따뜻했다. 참기름의 고소한 향,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 시금치의 부드러움, 당근의 달콤함. 모든 것이 완벽했다. 순덕은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다. 1973년 봄. 26살의 순덕과 29살의 정수는 이 근처에서 김밥 장사를 시작했다. 천막 하나 쳐놓고 좌판 하나 펴놓고. 그게 전부였다. 순덕아, 우리 잘 될까? 잘 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잘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순덕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첫날 김밥은 5줄밖에 팔리지 않았다. 둘째 날은 3줄. 셋째 날은 8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 아줌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정성이에요. 그냥 정성. 순덕은 늘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정말로 정성을 다했다. 새벽에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했다. 김은 제일 좋은 것으로, 밥은 너무 되지도 질지도 않게, 참기름은 아끼지 않고 듬뿍. 5년이 지나자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다. 10년이 지나자 가게가 3개가 되었다. 15년이 지나자 10개. 20년이 지나자 20개가 넘는 분식집 체인이 되었다. 여보, 우리 대단하지? 정수가 첫 번째 가게의 열쇠를 받던 날, 그가 순덕에게 물었다. 응. 근데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돈 많이 벌어도 초심 잃으면 안 돼.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김밥 한 줄로 시작한 거 어떻게 잊어? 하지만 그들은 잊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 민호가 잊었다. 1998년. 민호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으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아버지 백화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백화점? 우리가? 네. 분식집 체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더 큰 사업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정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 젊은 세대는 다른 것을 원했다. 그래, 해보자. 근데 있지. 우리 같은 서민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백화점으로 만들어야 해? 당연하죠, 아버지. 하지만 민호의 서민 백화점은 점점 고급화되었다. 처음에는 중저가 브랜드들이 대부분이었지만 5년, 10년이 지나며 명품 브랜드들이 들어왔다. 백화점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고급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 처음 약속은? 약속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건물 유지비도 내야 하잖아요. 정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2015년 3월 15일 정수가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장례식장에서 순덕은 김밥을 말았다. 할머니, 이럴 때 무슨 김밥을 마세요? 며느리가 말렸지만 순덕은 고집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드려야지. 조문객들은 순덕이 만든 김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맛. 옛날 그 맛 그대로네요. 사장님이 정말 좋아하시던 김밥이었는데. 순덕은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 김밥 한 줄을 올려놓고 말했다. 여보, 내가 약속할게.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초심 잊지 않을게. 김밥 한 줄의 정성, 그거 잊지 않을게. 순덕은 김밥을 다 먹고 비닐봉지를 깨끗하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비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김현주. 백화점 인사팀 부장이자 순덕의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신호음이 5번 울렸다. 여보세요? 현주야, 나야. 할머니. 어머 오늘이었죠? 죄송해요. 제가 일정 관리를 잘못해서. 김현주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다. 괜찮아. 그런데 지금 백화점 앞인데 들어갈 수가 없네. 네? 왜요? 무슨 일이세요? 보안 요원이 막아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현주가 다급하게 말했다. 최민수 씨요? 아,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네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5분만 아니 3분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나올 수 있으면 밖에서 만나자.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올라가야죠. 비도 오는데. 잠시만요. 전화가 끊겼다. 순덕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백화점 쪽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정문 앞이 아니라 조금 옆쪽에 서 있기로 했다. 민수는 순덕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아까 가시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곧 나올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손님들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저기 구석에 서 있을게요. 아무 방해 안 되게. 순덕은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기둥 옆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민수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그때 백화점 안에서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그들도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오늘 대박이다. 에르메스 가방 겨우 샀어. 언니 운 좋다. 나는 대기 명단에도 못 올라갔어. 그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다가 순덕을 발견했다.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저 사람 뭐야? 거지 아냐? 여기까지 오다니. 좀 그런데. 보안 왜 저래? 저런 사람 좀 못 들어오게 하지. 그들의 목소리는 순덕에게 들릴 정도로 컸다. 순덕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순덕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지나갔다. 민수는 더욱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순덕에게 다가왔다. 보셨죠? 손님들이 정말 불편해하십니다. 제발 가주세요. 조금만요. 정말 곧 나와요.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김현주 부장님이요. 민수의 눈썹이 올라갔다. 김현주 부장님을 아신다고요?
네, 어떻게 아시는데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민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무전기를 다시 꺼냈다. 1층 정문 쪽인데요. 여기 한 분이 김현주 부장님을 찾으시는데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무전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김현주 부장님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1분 정도 지났다. 그 1분이 순덕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다. 무릎이 쑤시고 젖은 옷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이 서 있었다. 무전기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김현주 부장님이 지금 내려가신대요. 1분이면 도착하실 거래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순덕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빛이었다. 의심과 불안이 섞인 눈빛. 부장님이 정말 오신대요. 그렇죠.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순덕은 조용히 대답했다. 30초 후 백화점 회전문이 빠르게 돌아가며 한 여성이 뛰어나왔다. 할머니, 김현주였다. 중바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백화점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순덕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김현주는 순덕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괜찮아, 괜찮아. 순덕은 부드럽게 웃었다. 민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현주는 민수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최민수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크게 할머니께서 들어가시려는 걸 막았다고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몰라 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얼굴이 빨개졌다. 할머니, 안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왜 이렇게까지? 아니야, 괜찮아. 여기서 이것만 주고 얼른 갈게. 순덕은 천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다. 오늘 만든 김밥이야. 직원들한테 나눠줘. 할머니, 비도 이렇게 오는데 힘들게 직접 오시고. 차라리 제가 가서 받아올 걸 그랬어요. 눈시울이 붉어졌다. 괜찮아. 이게 내 낙이야. 직접 와서 전해주는 게. 순덕은 김현주의 손에 비닐봉지를 쥐어주었다. 12줄 있어. 직원들 점심시간에 나눠줘.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이건 레시피야. 혹시 내가 못 올 때 내가 만들 수 있게. 김현주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삼켰다. 할머니, 안으로 잠깐이라도 들어갔다가 가세요. 젖은 옷 좀 갈아입으시고. 아니야. 집에 가서 갈아입을게. 너무 늦었어? 순덕은 김현주의 손을 다독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택시라도 타고 가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괜찮아. 지하철 타면 돼. 할머니. 하지만 순덕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김현주는 민수를 향해 돌아섰다. 최민수 씨, 사무실로 같이 가시죠. 할 얘기가 있습니다. 김현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김현주의 사무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최민수 씨, 근무한 지 얼마나 됐죠? 3년입니다. 3년. 그동안 우리 백화점 보안 업무 수칙을 배웠을 텐데요. 네, 부장님. 그 수칙 중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항목이 있었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김현주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잠시 침묵 후에 조심스레 말했다. 박순덕 여사님.
이 백화점 창업주 이정수 회장님의 부인이세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럴 리가. 그런 차림으로. 그런 차림으로? 그게 문제예요, 최민수 씨. 김현주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남녀가 좌판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이분들이 이 백화점을 처음 시작하실 때 모습이에요. 천막 하나 치고 김밥 장사하시던 모습.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죠. 민수는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분들은 평생 그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고 큰 건물을 지어도 김밥 한 줄의 정성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박순덕 여사님은 매달 한 번씩 직접 김밥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셔도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김현주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민수 씨는 할머니를 왜 막았나요? 규정이 있어서. 규정? 규정이 뭔데요?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은 출입금지.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그게 우리 규정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요? 김현주는 책상을 탁 쳤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백화점인가요? 돈 많은 사람들만 위한 건가요? 명품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위한 건가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정수 회장님이 이 백화점을 만드실 때 하신 말씀 알아요? 서민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백화점을 만들겠다. 그게 창립 이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김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압니다. 변했다는 거. 명품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고급화되면서 점점 서민들과 멀어졌다는 거. 하지만 적어도 창업주의 부인이 오셨을 때 문전박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현주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최민수 씨,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나도 다른 직원들도 심지어 이 회사 경영진도. 우리 모두가 초심을 잃었어요. 같은 시각 28층 회장실. 이민호는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빗속의 강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51살,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회장님, 비서가 들어왔다. 네, 인사팀 김현주 부장님이 급히 뵙고 싶다고 합니다. 무슨 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김현주가 회장실로 들어왔다. 표정은 심각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가요? 오늘이 그날이었나요? 네. 그런데 1층 보안요원이 어머님을 막았습니다. 뭐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낡은 옷을 입고 오셨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비 맞으며 밖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민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그 직원이 누굽니까? 최민수입니다. 회장님, 김현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건 그 직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화점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돈 있는 사람만 환영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내쫓는. 김 부장, 민호가 김현주의 말을 끊었다. 그건 시장 경쟁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요? 김현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회장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김밥 한 줄로 시작한 우리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도 압니다. 우리가 변했다는 거.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시장은 냉혹합니다. 경쟁자들은 더 고급스럽게, 더 럭셔리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우리만 서민 백화점으로 남아있으면 도태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유언을 버린 겁니까? 유언을 버린 게 아니라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김현주는 책상 위에 비닐봉지를 올려놓았다. 어머님이 만드신 김밥입니다. 새벽 5시부터 만들기 시작하셔서 비 맞으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게 어머님의 초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했습니까? 민호는 비닐봉지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 김밥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직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주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레시피도 주셨습니다. 혹시 내가 못 올 때 네가 만들 수 있게 라고 하시면서 민호는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이 느껴졌다. 김밥 레시피. 밥 따뜻할 때 참기름 2스푼, 소금 1꼬집. 너무 많이 섞으면 안 됨. 앞뒤로 살짝 구워서. 바삭해야 맛있음. 단무지 가늘게 썰어서. 너무 굵으면 밥이 밀림. 당근 살짝 볶아서 단맛 내기. 설탕은 조금만. 시금치 데쳐서 물기 꼭 짜기. 물기 있으면 김밥 눅눅해짐. 계란 얇게 붙여서. 두껍게 붙이면 김밥 터짐. 제일 중요한 건 정성.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 맛있음.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기.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오후 12시 30분. 직원 식당. 김현주는 김밥을 예쁜 접시에 담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부장님, 이게 뭐예요? 오늘 특별한 분이 만들어주신 김밥이에요. 누가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드셔보세요. 직원들은 각자 김밥을 하나씩 집어 먹었다. 첫 입을 베어 문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우와, 이런 김밥 처음 먹어봐요.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르지? 정성이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직원 하나가 말했다. 김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부장님 정말 누가 만든 거예요? 김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 창업주 부인이신 박순덕 여사님이 만드신 겁니다. 네. 직원들이 놀라서 소리쳤다. 창업주 부인이요? 네. 매달 한 번씩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주세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만들기 시작하셨대요. 비 맞으며 여기까지 오셨고요. 직원들은 손에 든 김밥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김밥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 남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돈도 많으실 텐데 직접 만들어 오실 필요가 있나요? 김현주는 미소 지었다.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요. 이정수 회장님과 박순덕 여사님은 김밥 한 줄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천막 하나 치고 자판 하나 펴놓고. 그게 우리 회사의 시작이었어요. 직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김현주는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여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보안 요원이 막았어요. 낡은 옷을 입고 오셨다는 이유로. 식당이 조용해졌다. 여사님은 비 맞으며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여자 직원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너무 변한 거 아닐까요? 그래요. 우리 모두 변했어요.
김현주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나요? 언제부터 돈 있는 사람만 환영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멀리했나요?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정수 회장님이 이 회사를 만드실 때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서민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백화점.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김현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오후 1시. 민호가 직원 식당에 나타났다. 회장이 직원 식당에 온 것은 거의 5년 만이었다. 직원들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으세요. 다들. 민호는 손짓하며 말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김밥을 바라보았다. 이게 어머니가 만드신 김밥이죠. 네, 회장님. 김현주가 대답했다. 민호는 김밥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맛. 어린 시절의 맛이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시절. 천막 아래에서 김밥을 말며 웃던 부모님의 모습. 이 맛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민호는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오늘 제 어머니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우리 보안요원이 막았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그 직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건 그 직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 회사를 성공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고급스럽게, 더 럭셔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지키려 하셨던 것. 초심, 김밥 한 줄의 정성,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식당은 고요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변화할 것입니다. 민호가 선언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다. 순덕은 작은 아파트에서 손녀지은과 함께 살고 있었다. 민호가 여러 번 큰 집으로 이사하자고 제안했지만 순덕은 거절했다. 나는 여기가 편해. 너무 큰 집은 쓸쓸해. 민호가 초인종을 눌렀다. 지은이 문을 열었다. 삼촌, 할머니 계시니?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어제 일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천 가방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왔니? 순덕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민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가? 어제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거 너는 안 그랬잖니? 제 책임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순덕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야, 너는 언제부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됐니? 어머니, 내 아버지와 내가 천막에서 김밥 팔 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저런 거 먹으면 배탈 난다. 가난뱅이들이 만든 거 누가 먹어?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내 아버지가 그랬어. 순덕아, 저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모르는 거야. 우리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자.
정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만들었어. 더 정성스럽게.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우리를 알아줬어. 이 집 김밥 맛있어. 이 집 사장님들 정말 친절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했어.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알기만 하면 뭐해. 실천을 안 하는데. 순덕은 처음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너는 아버지의 꿈을 잊었어. 서민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백화점. 그게 우리 목표였잖니? 근데 지금은 뭐니? 가난한 사람은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 됐잖아. 죄송합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호야, 아직 늦지 않았어. 바꾸면 돼. 어떡해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김밥 한 줄로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바꾸겠습니다. 꼭 바꾸겠습니다. 일주일 후 그랜드 루나 백화점 1층 로비에 큰 현수막이 걸렸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작은 안내판이 세워졌다. 이 백화점은 1973년 천막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밥 한 줄의 정성으로 시작된 우리의 꿈. 서민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백화점. 우리는 그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수는 그 안내판 앞에 서서 매일 아침 그것을 읽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노숙자가 백화점 입구에 다가왔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냄새가 났다. 예전에 민수였다면 당연히 막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숙자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저기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노숙자를 화장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도 건네줬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노숙자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한 분을 도와드렸다. 예전의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다. 하지만 오늘 그분의 눈물을 보면서 느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을까. 어머님께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나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셔서. 한 달 후, 민호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1층부터 28층까지 모든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다. 1000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무대 위에 민호가 올라섰다. 그의 옆에는 순덕이 서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자리입니다. 민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먼저 제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순덕 여사님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순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아버지이신 이정수 회장님과 함께 이 회사를 만드셨습니다. 1973년 천막 하나에서 시작해서 50년 동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는 그 초심을 잊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큰 건물을 짓고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한 달 전 어머니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우리 직원이 막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오셨다는 이유로 비 맞으며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저는 그 직원을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만든 문화니까요. 제가 이 회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순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변합니다. 아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민호가 선언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우리는 고급화 정책을 재검토합니다. 명품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장도 늘리겠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셋째,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은 김밥의 날로 정합니다. 이 날은 직원 식당에서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김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우리의 시작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직접 사과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최민수 씨,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최민수 씨, 한 달 전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안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민수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배운 대로 한 것뿐입니다. 당신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친 건 저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최민수 씨, 당신은 이제 우리 회사의 새로운 교육 담당자가 됩니다. 네, 민수와 청중 모두가 놀랐다. 당신은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 배움을 다른 직원들과 나눠주세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순덕이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1000명의 직원들이 순덕을 바라보았다. 사람을 볼 때 겉이 아니라 속을 보세요. 옷이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돈이 아니라 정성을 보세요. 순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다. 50년 전 저와 남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가게도 없고 그냥 꿈만 있었죠. 정성껏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그게 우리의 전부였어요. 직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알아줬어요. 우리가 정성껏 만든 김밥 한 줄, 그것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순덕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해준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든 직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민수는 무대 뒤편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금요일 아침. 그랜드 루나 백화점은 변했다. 1층에는 서민 장터가 생겼다. 중소기업의 제품들, 합리적인 가격의 의류, 저렴한 생활용품들을 파는 곳이 있었다. 엄마,
여기 진짜 싸다. 그러게. 백화점인데 이렇게 싼 게 있네. 젊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다. 3층에는 여전히 명품 브랜드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층이 조화를 이루었다. 부자도 서민도 모두가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 정문 앞 민수는 여전히 보안요원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에게도 낡은 옷을 입은 노인에게도 똑같은 미소로. 아저씨, 안녕하세요. 한 초등학생이 민수에게 인사했다. 단골 손님의 아이였다. 오. 우리 지민이. 오늘도 엄마랑 왔구나? 네. 엄마가 3층에서 쇼핑하신대요. 그래? 그럼 아저씨가 사탕 줄까? 민수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민수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오후 12시. 직원 식당. 오늘은 김밥이 날이었다. 순덕의 레시피로 만든 김밥이 직원들에게 제공되었다. 직원들은 줄을 서서 김밥을 받았다. 우와, 오늘도 김밥이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 손맛 같아. 맞아요. 뭔가 따뜻해요. 김현주는 직원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옆에는 순덕이 서 있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응. 직접 보고 싶어서. 순덕은 직원들이 김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회사가 변했어요.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민호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하기로 결심한 거지. 순덕은 김현주의 손을 잡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랜드 루나 백화점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족 친화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신문과 방송에서 이 백화점의 변화를 다루었다. 명품만 파는 백화점에서 모두를 위한 백화점으로 2024년 11월 첫째 주 금요일 차별 없는 서비스로 화제. 창업 정신 회복한 그랜드 루나 매출도 20% 상승. 민호는 사무실에서 신문 기사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쓴 김밥 레시피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제일 중요한 건 정성.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 맛있음.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기.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민수가 들어왔다. 그는 이제 교육팀장이 되어 있었다. 회장님, 이번 달 신입 직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입 직원들. 다들 좋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의 창업 스토리를 들을 때 많이 감동하더라고요. 민수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던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곳이라고 들어서라고요. 민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군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최 팀장님이 잘하셔서 그렇죠. 당신의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를 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안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민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날 오후 순덕은 손녀 지은과 함께 백화점을 방문했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할머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사님. 오늘도 김밥 만드셨어요. 순덕은 모든 사람에게 미소로 답했다. 1층 로비를 지나며 순덕은 벽에 걸린 대형 사진을 보았다. 50년 전 그녀와 남편이 천막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1973년에서 2024년 김밥 한 줄의 정성으로 시작해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갑니다. 할머니, 저 사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은이 물었다. 그래. 그때가 참 좋았지. 순덕은 사진 속의 젊은 자신을 바라보았다. 26의 순덕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사랑이 있었다. 할머니 후회하세요? 뭘? 이렇게 힘들게 사신 거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나도 후회 안 해. 오히려 감사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노부부가 함께 쇼핑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꿨던 거야.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곳. 28층 회장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다. 경쟁이 치열한 도시. 하지만 이제 그는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다. 네, 회장입니다. 회장님 1층에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민호는 재킷을 입고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에서 어머니를 발견했다. 순덕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왔니? 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얼굴 보러 왔지. 순덕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호야, 요즘 잘하고 있더라. 직원들이 다 칭찬하던데.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변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된 거야.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거야.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저 앞으로도 잘할게요. 초심 잃지 않고 아버지가 꿈꿨던 그 백화점 계속 만들어 갈게요. 그래. 믿는다. 두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또다시 11월에 비가 내리는 날, 한 젊은 여성이 그랜드 루나 백화점 앞에 섰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방 속에는 이력서가 들어 있었다. 오늘은 입사 면접이 있는 날이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큰 백화점에 취직할 수 있을까? 그녀는 불안했다.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경력도 없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했다. 정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역시 막히는 건가?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서 오세요. 비 맞으셨네요. 수건 필요하세요? 보안 요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오늘 면접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인사팀이 4층에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찾아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면접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안 요원은 진심으로 응원하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곳은 다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1층 로비에 걸린 사진을 떠올렸다. 천막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부부. 그 사진 아래 적힌 문구.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갑니다. 문 앞.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면접관들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비 맞고 오시느라 힘드셨죠? 먼저 차 한 잔 드실래요?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곳에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본다는 것을.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한편 순덕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백화점 안 가세요? 손녀 지은이 물었다. 아니, 오늘은 쉴래. 비도 오고. 순덕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머니, 오늘 우리 백화점이 사회적 기업 대상을 받았습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순덕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축하한다.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보, 우리 잘했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가 김밥 한 줄로 시작한 그 작은 꿈이 이렇게 컸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창밖으로 무지개가 떠올랐다. 비가 그치고 있었다.